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구의 사이령기, 6의 전이불경 우구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그 64개 중에 이 부분이 까다롭고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이령기, 관아타이흉. 사이령기, 관아타이흉. 너의 신령한 거북을 버리고 나를 보고서 턱을 늘어뜨리니 흉하다. 너의 신령한 거북을 버리고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있으니 흉하다. 관아타이 역부족 귀야. 나를 보고서 턱을 늘어뜨리니 또한 귀히 여길 게 못된다. 조금 다른 설명은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또한 귀히 여기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영험한 거북이를 버려두고 남이 먹는 것을 보고 침을 흘리고 있으니 영험한 거북을 귀하게 여기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표 위치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제자리죠. 양강이고 제자리고 그 육사와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초구는 양강의 양요로서 제자리이고 진의 움직임의 처음이고 육사와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을 이 사이령기를 초구가 지닌 양강한 체질을 버린다. 관아타이를 자신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타이 이 의미를 턱을 움직인다, 먹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거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거북을 버린다 사이령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난 관아타이 관의 주체와 보는 주체와 턱을 늘어뜨리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 다음 이 두 개의 주체는 동일한지, 그 다음에 왜 또 턱을 늘어뜨리는지, 이 모든 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실제 효를 받았을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이제 교수님 설명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 부분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이제 그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면은 498페이지를 보면은 교수님 책은 실제로 사서 구해서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구처럼 신분이 낮으나 제 손으로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강한 노력자, 즉 초구의 강은 양강으로서 진이 처음에 있고 스스로 먹는 주체가 될 수 있죠. 또한 그 여기에서 그 초구와 상구는 강강으로서 능력이 있는 자죠. 이런 자들은 스스로 이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인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능력자래 이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소중한 것을 놓아두고 남의 천한 밥 반찬을 탐하니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이 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남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조금 더 또 다르게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먹지도 않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내가 관록을 탐하여 턱을 늘어뜨리는 모습을 너가 보고 있으니 내가 처한 상황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이령기 이 의미와 관아와 타이의 이 상관성에 대해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입계가 양정의 기, 그 기름의 기, 그러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둬서 괴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6.2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보면은 전이불경 우구이 정흉, 때로는 이거를 여기서 끊어서 읽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구까지만 끊고 이정흉 이렇게 분리해서 읽는 견해가 있습니다. 거꾸로 초구에게 부양되니 전이
불경, 상도에 어긋남이라 언덕에 부양받음이라도 나아가면 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이 정융 행실 유야. 유기가 나가면 흉하다는 것은 행함이 무리를 잃어버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결의는 먹기 위해 언덕의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만약에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식량을 약탈한다면 이는 동료를 잃어버린 것이고 오히려 피해를 입어 흉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6위는 정중의 위치죠. 중정을 획득했고 응은 없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한자 전은 이제 일반적으로 뒤집어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니까 거꾸로 키워짐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전은 뒤바뀌다 전도되다. 그러니까 전이 거꾸로 기름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 상구와 초구가 양강으로서 이제 어찌 보면 메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효 위치상 보면은 이 위에 있는 6이가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초구에 의해서 기름을 받는, 원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키우는데 아래 사람으로부터 키움을 받으니까 이게 거꾸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런 불경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6위는 정유이고 정응하는 효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전을 이제 기본적으로 뒤집어지다, 거꾸로, 불경, 상도에 어긋난다 이렇게입니다. 근데 다사는 목을 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목을 빼다 의미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설명하기를 6위는 처음에 자기보다 낮은 초구에게 먹을 것을 빼앗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하는 것이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6위는 다시 안 되겠다. 이 9, 5에 상구에 이렇게 기름을 구하러 가겠는데 너무 멀리 있죠. 그래서 설명을 계속 이어서 보면 방향을 바꾸어서 은나라 동족인 아래 사람을 버리고 주나라 위 사람에게 아부하에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쓰나 그러나 먹을 것을 줄만한 양효는 상구 하나뿐이고 상구는 유고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또 유고와 호응할 위치도 있지 않죠. 그래서 동족을 버리고 아부에도 아무것도 먹을 것을 구할 게 없으니 흉하다.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자기가 돌봐야 할 아래 사람으로부터 먹을 것을 빼앗아 먹으니 제 동족의 하층민을 착취해서 배불리 먹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이 전체적으로 불경, 도리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뒤집어진 입괴에서는 구원에서 녹봉을 봉양받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되고, 끊어서 이경, 이정흉, 똑바로 된 입계에서는 정벌하는 것이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최초에 이제 이 녹색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녹색 부분은 또 조금 다른 설명이 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 전이 뒤집어진 이 전이 뒤집어졌다고 해석하는 이 부분에 관한 견해와 그 다음에 이 정흉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결국에 나중에는 또 이 동류를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이 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류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름, 양정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이 살레기의 괴의 전체의 취지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이령기 관아타이 흉 상활 관아타이 역부족 귀야. 너희 먹지도 않고 사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내가 관록을 탐하여 녹을 탐하여 턱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처한 상황이 매우 흉하다. 상활 내가 관록을 탐하여 턱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음이니 내가 설령 벼슬을 얻는다 해도 또한 고귀함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기와 이제 과나타의 모습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거북이의 그 상징성을 보면은, 거북은 목구멍으로 숨을 쉬고 때로는 먹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신령한 존재죠. 그래서 신령한 거북은 밝고 지혜로워서 바깥에서 길러주기를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리는 거북의 물상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산래의 본계죠. 이 본계의 학계는 주체는 나이고 상계는 상대방입니다. 근데 이제 그 10이 몇 개 주의사항 이렇게 흘러오는 거죠. 올라오다가 풍지관에서 이제 목계인 풍지관에서 이렇게 왔는데, 풍지관의 상계가 이렇게 손의 은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강이 두 개가 이렇게 은둔의 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강 하나는 나는 내려오고, 여전히 이 다른 강 하나는 이렇게 상계에 이렇게 은둔의 상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려왔지만 너는 손의 고결함을 유지하여서 있고, 결국에 이렇게 리의 공허함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리죠. 리의 공허함이 있으니 그 비록 영험한 지혜가 있다 한들 무엇을 먹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산레이께는 풍지관께로부터 추이를 하여서 왔고, 관계에서는 풍지관께서는 위에 상계 손 위에 두 개의 강이 있는데, 이건 최초에 너와 나가 둘이서 더불어서 은둔하여서 지내는 물상입니다. 근데 이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손의 덕은 고결해서 내가 5에서 1로 내려가더라도 너는 홀로 고결하여서 제일 위에 남아있는 상이 있으니 있고, 결국에 리의 공허함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의 공허함이 이렇게 가득하고 있으니 비록 영험한 지혜가 있다 한들 장차 무엇을 먹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 5에서 1로 왜 이렇게 내려왔느냐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5에서 1로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온 이유를 살펴보면은, 내가 풍지관계에서 나의 입이 이렇게 아래를 향하고 있죠. 태 입이 아래를 향하고, 아래를 향한 이유가 이렇게 태의 음식을 보고서 이제 아래를 향하면서 진의 자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죠. 이런 전체적인 물상의 상이 있습니다. 즉, 나는 이런 상황에서 너를 버리고 저 태의 음식, 여기 있는 태의 음식을 보고 나라 안으로 내려가 버리니, 태의 음식을 보고 나라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이 뒤집힌 입, 여기에 있는 뒤집힌 입 아래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입이 아래를 향하여 5가 2로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 5가 2로 1로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 턱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내가 진의 자귀 벼슬을 얻기 위해서 간 모습이니까, 결국 벼슬과 녹보를 탐하는 내가 도리어 네가 저 위에 있는 것을 비난하는 모습은, 오히려 내가 여기 보면은 내가 오히려 너희 먹지도 않는 신령한 거북을 버리고 내가 관록을 탐하여 아래 진의 관록을 탐하여 턱을 늘어뜨리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차왕, 너가 보고 있으니 내가 처한 상황이 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타이의 모습을 여기서 도출을 해내는 거죠. 보면은 이렇게 내가 입을 이렇게 아래로 향해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 이거 여기서 타이, 턱을 아래로 늘어뜨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늘어뜨리냐, 진의 벼슬 녹봉을 탐하여서 턱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세속에 떨어져 은둔한 선비, 제일 위에 있는 너를 비웃으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모순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흉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산내있게는 이제 초효가 이렇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상을 취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초효가 이렇게 효변하면은 이제 산지밖에가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흉하다고 이야기하면, 가정적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제일 위에 있는 강은 여전히
상대방이죠. 상대방 강은 여전히 이제 큰 근심이 없는 반면 잘 있는 반에서 제일 아래 있는 초구는 강이었다가 음으로 변해서 무너져 버린 거죠. 즉 이를 설명하기를 제일 위에 있는 강, 6번째 강은 근심 없이 잘 있는 데서 비해서 1번째 강, 밑에 있는 강은 마침내 효변에서 사라지니까 멸망하는 것이다. 즉 양이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를 또 설명하시기를 신령스러운 거북은 화를 면하는 반면에 하강은 빠르게 멸망하는 까닭에 내가 처한 상황이 매우 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초구에 대한 설명인데 매우 까다롭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효를 봤을 때 거북의 의미가 무엇인지, 버린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의 주체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턱을 늘어뜨리는지, 그 다음에 보는 주체와 턱을 늘어뜨린 자가 동일한지 별개인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6.2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먹지도 않고 사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버리고 내가 관록을 탐하여 턱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하는 상황이 매우 흉하다. 상활, 내가 관록을 탐하여 턱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을 너가 보고 있으니 내가 설령 벼슬을 얻는다 해도 또한 고귀함이 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2를 읽어보겠습니다. 전이불경 우구 원정흉 상활 유기정용 행실유야. 여기를 끊어서 읽습니다. 뒤집어진 이꾀에서는 구원에서 녹봉을 복량받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되며 똑바로 된 이꾀에서는 우구입니다. 여기가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우구입니다. 똑바로 된 이꾀에서는 정벌하러 가면은 흉한 것이 될 것이다. 상활 유기에서 정흉이라고 한 것은 행진할 때 같은 무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전이불경 똑바로 된 개에서는 구원에서 녹봉을 기다리는데 이제 뒤집어진 개죠. 뒤집어진 이께서는 녹봉을 기다리는다고 했는데 이 전을 뒤집다. 불은 목을 빼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집다의 의미를 결국 의미를 괴를 뒤집어서 관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레 있게 본계가 있으면은 6.2가 변하면은 이렇게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이 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봐라 이 말이죠. 눈을 여기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서 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풍내익이 됩니다. 풍내익을 보면 풍내익은 전체적으로 이 천지빗계에서 이렇게 도출해서 온 거죠. 풍내익은. 근데 천지빗계 시절에 보면은 이렇게 간의 언덕에 세 개의 강이 양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즉 빗계 시절에 간산 위에 세 개의 양이 은둔해서 달아난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강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게 강은 간의 산 위에서 건의 자세를 딱 바로잡고 있으니까 녹봉으로 복량받기를 바라는 물상이랍니다. 그래서 불경우고 언덕 위에서 녹봉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목을 빼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강 하나가 4에서 1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강은 곤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내려간 상황이고 나머지 두 개 양은 이렇게 두 개 양은 그대로 은둔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즉 하나는 4에서 1로 내려갔지만 나머지 두 개 양은 움직이지 않고 간의 산에 은둔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여기 나오는 전이의 의미를 윗괴를 뒤집는 것을 말한다. 괴를 뒤집으면 결국 산택손이 되고 풍내인다. 아까 여기 있는 이 전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정흉은 뒤집지 않은 정계에서 나아가면은 이제 괴를 뒤집지 않고 정계로서 이로써 보면은 그 상 나아가면은 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본계인 산내 이계가 6.2가 효변을 하면은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은 지천태의 모계로부터 이래 왔는데 최초에 이렇게 진의 장수가
여기는 진의 장수가 곤의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흉 나아간 거죠. 근데 간의 시체가 되어서 나아가면 흉하는 거죠. 또 상대방의 적국의 땅이 곤의 땅이 이렇게 학계까지 침범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흉 이렇게 됩니다. 즉 진의 장수가 정벌해서 나아가니 3이 6으로서 나아가니 간의 시체가 되고 적국의 곤의 땅이 넓어짐에 침입하여서 나의 경계까지 도달하니까 정흉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행실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산내의 본계가 있으면은 6, 2가 효변을 하면은 이렇게 산택손이 되죠. 산택손은 이렇게 지게인 산택손은 지천택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3이 6으로 간 상황이죠. 3이 6으로 간 상황인데 이렇게 양강 하나가 올라간 것은 또 다른 두 개의 강 동류를 버려두고 흘러가니까 행실류 이런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뒤집어진 입계에서는 구원에서 녹봉을 봉양받기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것이 되며 한번 끊고 똑바로 된 입계에서는 정벌하는 것이 흉한 것이다. 이렇게 입니다. 상월 6위에서 정흉이라고 한 것은 행진할 때 같은 무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도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이 주역 64개 개 중에 이 파트가 개별 파트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구, 산내계 초구에서는 사이령계, 너의 신령한 거북을 버린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턱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흉하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상징성이 실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6위에서는 전의가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행실류에서 류의 상징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